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대선 공약이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재명 캠프에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65세부터 4개까지, 60세부터 2개까지 이 보험 보장 개수를 확대하는 공약을 냈는데요. 이게 우리 조 원장님께서도 이게 임플란트 편 하시면서 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공약으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가 2014년도서부터 조금씩 급여가 되기 시작해서 2개까지 급여가 됐는데 2개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확대되는 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임플란트 급여 개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좀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도 치과 진료는 워낙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이 건강보험 보장률 이게 치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치과에 가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갖지 않고 병원에 부담을 덜 가지고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9년도 기준으로 치과 의원 같은 경우는 36%,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27%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건강보험 전체 진료 보장률은 65%에 가깝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치과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도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률만 봐도 치과 진료가 비싼 이유를 좀 알겠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급여였던 게 급여 항목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급여로 바뀌어져 나가는 진료 항목이 그나마 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틀니치료는 2012년부터 만 75세 환자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스케일링은 2013년도부터 적용됐고 레진 치료는 2019년 만 12세 아동에게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급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은 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던 해는 2014년도서부터고요. 만 75세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 75세 이하인 연령에서는 적용이 안 됐고요. 그 연령 제한이 점차 조금씩 완화돼서 만 65세로 내려왔고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30%로 2018년도에 내려오게 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가 2개까지 본인 부담금 30%로 진료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개수는 처음부터 2개였나요? 2개였는데 아무래도 2개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씹는데 환자분들이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수를 확대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생님께서 최소 4개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2개만 심어도 2개가 아니라 양쪽으로 걸 수 있고 그러면 한쪽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아래 대합치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2개씩 씹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넣게 되면 한쪽으로 저작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한쪽으로 저작하는 게
틀니 치료한 것보다 효능감이 훨씬 좋습니다. 틀니보다 더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개까지 된다고 하면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꾼다 이랬을 때 네, 의사 선생님들이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보통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치과 의사들도 임플란트 급여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건강보험 수가가 비교적 잘 책정이 되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치과 의사들도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89%의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89%면은 뭐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인 수치죠. 네, 임플란트 개수가 이렇게 2개에서 4개로 확대된다. 네. 이거는 이제 환자들은 당연히 이제 찬성할 것이고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네,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제 돈 문제 네. 요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에서 4개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8천억이 넘는 재정 소요가 이루어진다는 추계가 보고되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확대되면 틀니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기 때문에 틀니 치료로 보험금이 나가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천억이 증가되기도 했지만 또한 틀니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 상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봐도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 8천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네, 임플란트가 확대되면 틀니 수요는 또 줄어드니까 네, 또 틀니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8천억 이렇게만 네.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틀니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건가요? 네, 틀니 치료하고 임플란트 치료는 경제학 용어로 보면 대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틀니 치료가 많아지면 임플란트 치료는 감소하게 돼 있고 임플란트 치료가 확대되면 틀니 치료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틀니 치료에 비해서 고가 진료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임플란트 치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의 급여 확대가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틀니보다는 환자의 치아의 어떤 질,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제가 나오니까 네, 또 다른 비급여 진료와의 형평성도 네.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대질병의 급여화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과연 중요한가 이렇게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질적인 면에서도 확대가 되지만 양적인 면에서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질병 같은 경우도 급여화가 더 높은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에 있어서도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굉장히 보장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당연히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또 보험료를 내고 그걸 모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쓰임이 많아지면은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그 건강보험 요율이 6.99%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요율이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북유럽 같은 경우는 15%가 넘는데요. 이 보험료율을 그냥 높이자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할 리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급여 확대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이만큼 우리가 보장되니 국민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이 효능감 느끼는 진료서부터 급여 확대가 되는 거를 선제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재정이 부족할 경우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효과가 좋은 거, 네,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부터 좀 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과감한 대담한 결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임플란트가 처음에 급여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 틀니 치료도 못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급 진료인 임플란트를 급여화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우려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임플란트가 보험 급여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임플란트 급여화가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텐데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국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네. 결단, 네,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